여기에서 우리가 만났지 또는 여기에 내가 살아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where를 사용하는데요. 어떨 때는 의문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관계부사로 쓰이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야 라고 그러면 This is where we first met 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의주동이 들어갑니다.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 우리는 의주동이라고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where이라는 표현은 어디라는 말이죠. 또 어디를 말하니까 장소고요. 다른 말로 하면 곳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을 표현할 뿐입니다. 3단면에 보시면 meet, met. 그래서 네, 여기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where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핵심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This is where we first met. 여기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야. 또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이에요. This is where I live. This is where I live. 자, 이건 내가 사는 장소예요. 역시 핵심적인 개념, 의문사, 주어, 동사, 의지동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내가 사는 장소, 내가 사는 곳 상관이 없겠죠. Where I live, where I live.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의지동이 나옵니다. 자, 이곳이 차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This is where the car accident happened. 자, 이 길게 보이지만 바로 의지동에는 개념이 보이면 자 보시면요. where 의문사죠. 그럼 주어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The car accident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 happened가 동사예요. 그래서 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의문사 나오는 자리, 주어 나오는 자리, 동사 나오는 자리. 왜냐하면 영어는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영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질서를 잡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car accident 차 사고고요. 그래서 차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위치 관계가 나와서 이걸 우리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제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도 엄청나게 이걸 알고 있으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자, 여러 군데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is where the car accident happened. 자, happen 발생하다고요. 그래서 의지동이 나오죠. 의문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가 좀 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네, 의지동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할 수 있죠. This is where the car accident happened. 자, 이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This is where I work. This is where I work. 내가 일하는 곳 역시 짧지만 역시 의지동이 나오고 아까 앞에서도 좀 길었지만 의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개념 상당히 좋습니다. This is where I work. This is where I work.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이곳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야 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죠? This is where we first met. This is where we first met. 역시 나왔습니다. 의문사 나오고 주어, we, 동사, met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카페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This is the cafe where we first met. 자, 여기서 없던 카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됐죠. 영어로 한번 보시면 자, 이곳은 the cafe,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라는 말이에요. where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보고 관계부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where은 무슨 맛이냐면 의문사라고 그래요. 의지동이라고 그럴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나눌 때 요거는 의문사고 요거는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어쨌거나 의지동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여기도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쓰이는데 단지 앞에 있는 이 말, the cafe 있죠? 카페를 한 번 더 써주느냐 아니면 뭔가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써주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게 바로 의문사와 관계부사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의지동으로 계속 밀고 가시면 되고요. 앞에서부터 직독직기를 하세요. 이것은 그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자, 다시 이제 의지동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는 원어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보면요. 이것은 the cafe,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바로 이 where이 카페를 한 번 더 다시 쓰는 말, 다시 겹치는 말이고, 그걸 보고 우리는 네, 관계 부사라 그래요. 관계 부사라는 말은요, 관계라는 말은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앞에 있는 이 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관계 부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이 where를 이 웜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자, 이곳은 그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 where, 그곳에서 이렇게 카페입니다. 쑥 들어가요. 그냥. 쑥 들어가면 이곳이 나와요. 카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카페가 보이죠? 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어. 이러한 느낌으로도 쓰시면 됩니다. 조금 더 where이 이 카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하는 말이거든요. 카페라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어.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쑥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면 밑에 갑자기 이런 카페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보시든 저렇게 보시든 간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영어는 다 된 겁니다. 되셨죠? 자, 관계부사 있고요. 자, 바로 관계부사고요. 자, 이걸 해볼까요? 자,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야. 그러면 this is where I live.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야. 역시 의주동입니다. where I live, 의주동.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요. the house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은 the house where I live, 집은 is very spacious. 아주 넓어요. 자, space라는 말은 공간이고 spacious는 형용사로서 넓은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어민들이 보는 방법 보면 그 집, 그런데 그 집에서 겹치는 말이죠. 그래서 겹치는 말을 보고 우리는 관계 부사라 그래요. 그 집에서 내가 산다라 그러고 앞에 있는 얘는요. where는 앞에 있는 말이 겹치지가 않죠. 그냥 의문사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이 말은 where I live, the house 이런 말이 붙으면 앞에 말을 대신하는 말,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이라서 관계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고 그냥 요거로 하나만 가셔도 돼요. 의주동이다. 여기도 의주동이고 여기도 의주동이다. 그런데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겹치는 말이네. 앞에 있는 이 the house, house랑 명사랑 다시 관계가 있네. 관계부사.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입으로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 영어는 엄청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이곳은 항상 친구들과 놀던 곳이에요. 자, this is where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ll the time. 자, used라는 말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used to 뭐 하곤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요. 지금은 안 해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 used to hang out. 놀러 다니곤 했었어요. I used to hang out. 놀러 다니곤 했었어요. 이런 말이고요. 놀러 다닌다는 말은 뭐 어울려 다닌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hang은 역시 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hanger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는 것, 즉 옷걸이를 뜻하고요. 이게 우리가 논다라는 말은 아기 때까지는 아주 어릴 때까지는 play죠. 우리 같이 놀래? 그럴 때는 play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 청소년기를 좀 지나면서 우리가 놀러 간다, 논다는 말은 네, 어딘가 어울려 다닌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걸어요. 밖에 걸어요. 뭐 우리가 우리 큰 외투 같은 거 있으면 밖에 어디 카페 가서 옷을 더우니까 실내에서는 걸고 또 다른 장소 옮겨가지고 피자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옷을 거기다 걸고 편하게 먹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hang out, 놀러 다닌다. all the time, 항상이고요. 그래서 I used to hang out. 그러면 놀러 다니긴 했어요. 어울려 다니곤 했어요. 그럴 때는 I used to hang out. all the time, 항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this, 이것은 the where I used to hang out. 내가 놀러 다니고 했던 장소예요. where, 누구랑요?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all the time, 항상. 이렇게 말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개념, 네, 의문사 나오면 주어, 동사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말 겹치지 않잖아요. 의문사구나. 네, 관계부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개념을 알고 하면 영어 정말 빨리 갑니다. 빨리 돼요. 자, 잠깐 느려볼게요. 피라미드식으로. 이곳은 그 장소예요. 그러면 this is where. This is where. 자, where 의문사 나왔죠? 의문사라는 말은 W가 들어간 말이 의문사예요. 그럼 주동이 나오겠죠? 내가 놀던 곳이에요. This is where I used to hang out. This is where I used to hang out. 자, 의문사 나오고 주어 이렇게 동사가 나왔습니다. 누구랑요? 친구랑요. This is where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With my friends. 이렇게 전명이 나옵니다. 전치사 나오고 명사가 나와요. 전명. 언제요? 항상 친구들과 놀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This is where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이런 표현들은 입에 달고 있으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 보죠. 자, 이곳이 내가 태어난 집이에요.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자, 간단한 표현 같죠? 자, 원어민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곳은 네, 그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 where이 뭐뭐 서잖아요. 내가 태어났습니다. 네, 앞에 말을 다시 한 번 더 쓰죠. 여기 뭐 의주동이라서 괜찮은데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잖아요. 관계가 있죠. 관계 부사. 네, 출산하다 원래 bear이 출산하다인데 bear, bore, born 이렇게 pp가 나오면 pp는 형용사거든요. pp는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출산되어진 상태예요. 나는 뭐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뭐 그냥 내가 그냥 내 의지로 태어난 거라고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에서 출산되어진 상태. 그래서 I was born이 내가 태어났다. 네, 태어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여기도 역시 이걸 웜홀로 보시면 됩니다. where를. 그래서 이 공간이랑 이 차원을 쑥 지나가면니까 그 집, 그런데 쑥 where로 쑥 들어가요. 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보이네요. 내가 태어나는 장면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자, 내가 생수를 살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나요? 자,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생수를 먹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네요. Is there any place where I could buy a bottled water? 자, 여기 관계부사라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관계부사라는 말은요, 여기 얘랑 관계가 있다는 소리겠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s there any place? 어떤 장소가 있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있어요. A bottled water. 생수 한 병을요. 자, 이제 생수라는 말이 a bottled water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잘 보면요. 이게 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명사로 보거든요. 생수 한 병. 근데 이게 pp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bottled가 있어요. bottle이 이 병이고요. ed가 붙어서 병에 담겨진 이런 pp고요. 그래서 물이 병에 담겨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병에 담겨진 물 이걸 보고 생수 한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is there any place where 그러면 그대로 보세요. 어떠한 장소가 있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 의문사가 나왔죠. 뭐 겹치든 안 겹치든 관계 부사든 의문사든 상관없이 의문사로 보시면 됩니다. 네, 주어 동사가 나오죠. I could buy 내가 살 수 있어요. 네, 물 한 병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네, 이 bottled water를 이제 구하려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사람들이 생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수라는 말은 제가 잘 쓰지 않았던 표현이니까 생수, 뭐 생생한 물인가? 뭐 그런 느낌인가? 왜 생수라 그러지? 한동안 이렇게 좀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수는 영어로는 그냥 병에 담긴 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동사를 한번 보시면 I could buy 내가 살 수 있어요. 여기서 can이 안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can. 자, 그러면 can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can buy 이렇게. 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could는 can의 과거형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무리가 있고요. can이라는 말은 조동사 could고 조동사고요. can은 나의 의지를 한 90% 정도 나타내는 상당히 강한 표현이고요. 그에 반해서 could는 나의 의지를 상당히 낮춘 10%의 느낌이, 나의 의지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could buy a bottle of water 했으니까 나의 의지가 상당히 낮은가요? 내가 물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없나요? 내가 안 먹어도 되나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낮춘다는 말은 상대방의 선택권을 더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를 높인다. 즉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can을 쓴다고 해서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can이랑 could나 서로 그냥 비슷하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can도 상대를 되게 존중하는 느낌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카페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내 이웃을 만났어요.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I went to a cafe. 나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I met my neighbor. 나는 내 이웃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뒤로 가는 거지. 우리가 보통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뒤에서부터 수식한다. 이건 정말 난센스인 거예요. 정말 난센스예요.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는 내 이웃을 만났던 카페로 갔어요. 약간 이상해요.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보는 게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 went to cafe.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이웃을 만났어요. 네, 괜찮죠? 자, 제가 사는 집은요, 조용한 동네에 있습니다. 아주 조용해 보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정말 멋진 곳이죠. The house where I live is in a quiet neighborhood.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집, 그런데 그곳에 내가 살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디 살아요? In a quiet neighborhood. 조용한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neighborhood. 조용한 동네 안에. 이제 네이버가 이웃이니까요. 그래서 neighborhood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하나로 보시는 거죠. 내가 사는 집.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가요. 그 집.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살아요 라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It's in a quiet neighborhood. 조용한 동네에 있습니다. 참 멋진 집이죠. 이런 데 살고 싶네요. 자, 이제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젯밤에 저녁을 먹었던 그 식당은 환상적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힌트를 먼저 드리죠. 자, 저녁을 먹었다는 had dinner. 환상적인 fantastic. 자, 나올 수 있나요? The restaurant을 먼저 쓰시면 됩니다. The restaurant. 의지동이 나오겠죠? Where we had dinner last night was fantastic. 다시 한번요.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last night was fantastic. 이렇게 하시면 영어는 됩니다. 자, 대부분 맞췄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얼중얼해서 여러분들의 영어로 만들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